이 내용은 저의 사견이며 추측해 본 것이기에 사고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안타까워서 유튜브에 올려봅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해당 부서들도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올리는 목적은 지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뜻에서 한번 올려보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지하 40m 아래 땅속에서는 거대한 토목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햇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에서 내뿜는 매연과 토사 분진 등을 방출하면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마감 단계의 공정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기에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 침수 지역을 해소해 주기 위해 서울시와 양천구와 공공건설이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오랜 시간 거대한 공사가 마감 단계에 왔다고 했습니다. 준공까지 무사고를 염원하다가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발생되면서 서로의 책임 소재가 아니라는 걸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내린 빗물이 저지대로 침수되기 전에 펌프장으로 모여 용량의 70부 정도 차게 되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지하로 방류시켜 양천구 주택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방류된 물은 터널을 타고 지하의 거대한 저류시설로 모이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건설 단계의 펌프장에 빗물이 60부 정도 차게 되면 수문이 자동 개방되도록 세팅해 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하에 인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어 거대한 폭포수가 직경 10m 터널 속으로 순식간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 공공건설 하청업체 간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들은 다 알고 싶기에 위험을 전달하지 못했을까요? 공사 중인 터널 안의 전기시설과 배수펌프 작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 입구 쪽으로 작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의 방수문을 닫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얼마 정도 온다면 임시 가설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터널 내부 방수문을 닫기 전에 내부로 들어간 인원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인데 작업자들과 연락이 안 된 상태에 수문을 닫아야 할 만큼 급박했는지 모든 내용물들이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마감 단계이지만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렸을 것입니다. 확인을 안 하고 수문이 자동 개방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수문이 개방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면 서로가 빗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방류구 옆 벽을 보면 물이 차오르는 양을 숫자를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대행 수문 저수지 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고된 폭우였다면 빗물이 고이는 수량을 확인하는 부처가 관계자들에게 통보하고 주의를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기에 작업자가 지하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어떤 지시를 했는지 알아보면 사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천시 작업을 지시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시공사나 관리부서나 작업자, 업체나 작업자 누군가는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비가 얼마만큼 온다는 일기예보를 TV로 뉴스로 보고 들으면서 지금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매일 아침 작업 전 함께 모여서 아침 조리를 하면서
당일 작업 지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집중 폭우가 내리면 터널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면 작업이 당연히 보류되어야 합니다. 펌프장의 건설 목적은 무엇인가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가 얼마만큼 오면 수문을 열어서 빗물을 밖으로 저류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름철은 국지적인 호우가 쏟아지기에 언제든지 터널 속은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주지시켜야 하는 업무이고 누구보다 담당 부서는 많은 비가 내리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물이 펌프장을 넘칠 때까지 건설사는 몰랐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왜 연락을 서울시와 양천구는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작업자를 어떤 대비도 없이 지하 터널로 보냈는지도 의문입니다. 작업자들이 지시받은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도 의문입니다.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외부와는 차단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험의 애주화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하면 사고가 적게 나는가요? 전혀 사고 예방하고는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사고가 난 후 다른 데서 상당히 참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땅속에서 일어나는 공정은 사고를 앞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사고를 당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그러면 토목공사에서 지하 건설공사에서 사고를 막을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진해왔던 방법을 실행해 본다면 터널 안에서의 지켜야 될 행동규칙을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작업자가 준수하게 작업 지시를 한다면 중대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16년 전, 28년 전에 회사에 근무할 때 작업 생산 능률을 올리고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여러 방법을 도입하여 추진해 보았습니다. 먼저 원청사 직원들을 작업자들이 아침에 반배를 모여서 TBM 툴박스 미팅 시간에 같이 참석하여 반장이 한 명씩 호명을 하여 작업 지시를 해주면 지시를 받은 작업자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일할 작업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간섭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는 참석했던 원청사 직원이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다른 부서와 간섭이 되는 것은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조정하거나 바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배를 참석했던 원청사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바로 해결해 줌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사 직원들을 신뢰하게 되므로 작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터널 수직구로 내려가기 전에 입구에 명찰 해낭판을 만들어 두면 자신의 생명 패자를 보이게 걸어두고 지하 터널 속으로 내려가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올라와서 명찰을 뒤로 돌려 이름을 안 보이게 하면 터널 속에 없는 걸 알려주는 조치를 1991년도부터 지하 50m 전력구 터널에서 실행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지하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터널 속은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라면 연락 체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하로 내려갈 때는 연락용 무전기를 지참하고 원청사 사무실과 하청업체 사무실과 터널 안에서 작업반장이 무전기로 지시를 받거나 가정을 보고하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하약 발파 과정에 충분히 실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속은 육상과 격리되어 있기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는 최대한 해주는 것이 시공사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자신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규정을 지키는데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